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반포봉고래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새로운 콘텐츠로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 관심 종목이랑 시장을 설명하는 시기로 좀 찍었었잖아요. 근데 주마다 제가 이 종목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시장이 그냥 우상향을 그리는 시기가 아니라 반대되는 시기잖아요. 하락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보유하셔도 밀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 하락기에도 정배열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 중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시작을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필히 눌러주시고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종목은 바로 여기 써있죠. 이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CS 베어링 이제 팔지 말고 왜 보유해야 될까? 이 핵심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계시죠? 작년에 메타버스랑 원전이 엄청나게 강한 주도 테마였습니다. 이 주도 테마는 계속 변하고 주도 테마군에서도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고 저평가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잡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내에서 오늘은 바로 이 풍력과 관련된 이 CS 베리온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기에서는 뭐 어떤 종목이든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약세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정배열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CS 베어링 주봉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종목이 사실 여기에 신규 상장 이후에 마이너스 한 30% 빠졌다가 본격화가 된 게 바로 20년도 3월, 4월부터 이게 뭐 2,000원짜리가 9배를 시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21년도 1월까지 고점을 찍고 좀 계속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동안 9배가 올랐어요. 1년 동안 9배가 오른 주가가 여러분들 이게 당 여기 구간에서도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고평가가 되면서 최근 지수 하락기에 엄청난 조정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여기 무려 지금 21년도 2월 3월부터 지금 뭐 8월이니까요. 거의 이제 1년 6개월 동안 지금 가격 조정 구간이다. 왜냐? 아직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가격 조정 구간이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그럼 제가 왜 갖고 왔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21년도 1, 2월 구간에 지수가 하락 시기에 감에 두고 있던 이 CS 베어링이 차트부터 설명드리면 좀 돈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 역별 차트를 정배열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기존 고점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본전 심리라고 하죠. 그럼 요게 구간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사신 분들 있을 거고, 제일 많이 산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 터진 부분 요런 데에 제일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그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했던 이 CS 베어링이 재차 이 120선을 위로 좀 올려놓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로 지금 완전히 120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돌려놓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사실상 여기부터 하는 건 단기 매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차트 구간으로 설명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럼 제가 이것만 갖고 큰 그림만 갖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길래 여러분들이 지속 보유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법안이 통과됐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주도 이슈로 부각되는 건 바로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길래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도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게 1,000조가 넘는 엄청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끌어줘야 이 풍력 관련주들도 당연히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법 주요 수혜자로 오늘 좀 이슈가 좀 붙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지지율 상승과 또 이쪽을 지지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자들이 당연히 투표를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높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정권의 5년 동안 이 원전 섹터가 가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밀어주지 못했고, 반면에 5년 동안 가장 크게 밀어줬던 게 2차 전지였잖아요. 이때 2차 전지 섹터도 엄청나게 10배까지 올라간 종목도 많고, 최소 2.5배에서 3배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관련주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어디서 하냐? 미국에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슈받으면서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과 동체로 유럽까지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러시아 천연가스잖아요. 이게 겨울철 계절 수요를 확실하게 좀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좀 줄이면서 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CS 윈드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뿐만 아니라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 유럽에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좀 올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전환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7년 지나면 이제 러시아 영향 없이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내연기관이나 석유나 이런 거를 감소세가 좀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 전환 시기에 그래도 이 천연가스와 원유가 필요한 시기에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 유럽은 결국에는 이 전환 속도를 기존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지면 이 증설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하겠다 하는 거를 이거를 1년 후에 하는 걸 수도 있죠. 최근 들어서 인플레 법안이 나오자마자 현대 기아차도 증설하려고 했던 거를 1년 앞세워서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기업의 실적과 이익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앞으로 또 지속적인 이제 실적 개선세로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이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CS 베어링을 갖고 왔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 CS 베어링이 사실상 기존에는 이번 1분기까지는 그리고 2분기에도 좀 좋지 못했어요.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워낙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공장에 나가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런 걸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데, 이런 고정비 측면에서 부담이 좀 커졌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항공 운송비도 유가가 막 $90에서 $100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 베트남에서 생산량을 하는데, 베트남으로 어떤 물류나 이런 공급이 원활히 진행이 돼야 그 물류비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세가 늘어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가는 좀 꺾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좀 꺾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베트남 생산량이 좀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23년도 1분기부터 아까 얘기 드린 이 인플레이션 법안 이슈에 따라서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이 이제 시작점인데 지수가 좀 내려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더 크게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최근 들어서 이 고점 맞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18%는 그냥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장을 역행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면서 오히려 지수가 밀려서 주가가 내려올 때 이런 눌림 구간에서 좀 모으시는 게 가장 나이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이 전고점 15,000에서 16,000원 상단부까지는 일단은 하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정리를 하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좀 눌린 구간을 공략하시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포 번고래가 여러분들께 이 CS 베어링,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